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육의 철학적 기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서양의 철학과 보육, 두 번째 동양의 철학과 보육입니다. 지난번 저희 영상에서 뭐 페스탈로찌, 그리고 뭐 듀이, 어, 또 몬테소리, 뭐 이런 이제 철학자들의 이제 영상을 한번 보셨을 텐데요. 어, 저희가 철학적 이제 우리 기초라고 하면 이제 어, 보육으로서의 어떠한 이제 사색적인 기초가 되는 건지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쵸 그러한 부분을 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금 지루하거나 어려울 수 있어서 영상을 먼저 보고 저희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서양의 절약과 보육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국내 이제 현대적 보육 기관도 해방 이후에 서양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각각의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와 역사가 있고 그 역사에 따라서 영유아에 대한 관점과 교육적인 시각을 갖지만 근대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동화 정책으로 서양이 패권을 잡으면서 각국의 이제 교육과 문화가 이제 서구 중심으로 계속 개편이 된 거죠. 그래서 현대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상적 기초 역시 서구의 철학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적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사상적인 기초가 있지만 서양의 철학과는 다른 것이 이제 동양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대 사회의 보육 철학,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서양의 교육 철학은 그리스와 로마의 이제 두 나라로 이제 그 시대로 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대표적인 두 도시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민주주의적 인간 교육과 전체주의적 국가 교육이 원형이 되었습니다. 아테네는 이제 우리가 건전한 자유 시민을 양성하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두고 신화, 음악, 체육 등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반면에 이제 스파르타는 훌륭한 시민의 역할을 이제 강인한 신체를 가진 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들어봤던 철학자들과 같은 이제 서구 교육과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친 철학자들을 배출했죠. 아테네가 그렇죠. 어, 그리고 기원전 499년에 이제 그때부터 기원전 450년까지 지속되었던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제 아테네가 승리를 함으로써 되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가 부유한 국가가 이제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중산층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기존의 귀족주의가 아니고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발전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과 같은 개혁가들이 등장하면서 아테네의 교육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톤이라고 하면 생애 초기에 이제 영유아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발적인 내적 본성을 존중하고 놀이의 중요성, 본성에 맞는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놀이에서 유아의 이제 각자의 개성에 맞는 그쵸? 내 개성에 맞게 우리가 놀이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므로 부모나 교사가 이제 이를 잘 관찰해서 유아의 개성에 맞게 지도를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플라톤은 이제 우리가 유아의 음악과 체육 교육을 이제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어, 정신적인 것에 도움을 주고 체육은 신체적인 건강을 이제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음악은 정서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몸은 이제 신체적인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이상적인 국가 수립과 관련된 것으로 이제 학교에 갈 나이가 된 친구들, 남아 6세 정도에게 신화의 내용을 가르쳐서 어른 마음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1509년에 라파엘의 작품 아테네 학당에서의 플라톤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플라톤은 생애 초기에 영유아의 이제 중요성, 그쵸? 영유아기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자발적이고 내적 본성을 존중한다. 네, 그래서 놀이의 중요성, 그러한 본성에 맞는 유아의 이제 놀이를 보면 유아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것을 이제 잘 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본성에 맞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유아 발달에 맞는 교육,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했고, 우리가 영유아기에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한 것은 이제 영유아 발달에 맞는 교육은 오늘날 강조가 우리가 되고 있는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 영유아기에는 이제 충분한 감각, 신체 운동, 활동 경험이 꼭 필요하다는 것. 이게 지금 저희가 누리 과정에서 추구하는 부분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영유아 발달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신체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영유아기가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사진을 보시면 로마 시대에 제작된 아리스토텔레스의 흉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보육 철학에서 아테네, 스파르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쵸? 요 부분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여기에서 또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로마 시대, 여기는 이제 중세 사회의 보육 철학 기독교 시대인데요. 그리스 시대, 이제 로마 시대를 보면 로마는 이제 기원전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정복해서 이제 제국을 이뤘죠. 그래서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이제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명을 수용해서 네, 지중해 이제 세계 전체에서 헬레니즘 문명의 기반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서구 교육에서 나타나는 인본주의적 교육의 이론과 실천이 로마로부터 가능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고대 사회에서 아동이나 교육에 대한 그 관점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철학자들의 이제 고차원적인 철학자들의 역할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고대 사회는 영유아뿐 아니라 네, 인권에 대한 의식이 저조해서 영유아에게 이제 보호나 교육에 대한 관점이 거의 형성되지가 않았고 예, 그것도 일단 귀족계층이나 이제 도시에 사는 남아에게만 해당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주장한 민주 시민 교육 그리고 예체능을 이제 기초로 하는 감각 교육, 본성에 입각한 자연스러운 교육에 대한 이제 지향은 이제 우리가 서구의 교육 철학에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 발달에 맞는 교육, 신체 교육, 그리고 본성에 입각한 교육, 예체능을 기초로 하는 감각 교육은 서구의 이제 교육 철학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책에서는 이제 93페이지에 아동기의 역사에 대해서 토의 이제 하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대면 수업에서 이제 한 번씩 네, 다시 확인해서 토의 부분을 올리도록 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기의 역사의 저자이며 역사 심리학자의 창설자인 로이드 드모스는 이제 고대의 양육관을 사례형 양육관으로 명명했다. 귀족이나 도시 남아에 대한 예외는 있었으나 이제 고대의 일반적으로 아이를 한 인간이 존중하지 않고 어른의 의사와 편의대로 쉽게 살해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사례형 양육관이라는 명칭이 인권에 대한 관점이 이제 중요한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아주 낯설고 무시무시하게 들리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사례형 양육관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사례형 양육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례나 이러한 양육관이 현대 사회에도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이제 토론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번에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 대면 수업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세 사회의 보육 철학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중세 사회의 보육 철학 기독교 시대입니다. 영유아는 본질적으로 약하게, 악하게 태어나서 교화되어야 하는 존재로서 인식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 출처에서는 이제 중세 시대의 성인의 축소판으로서의 유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서양화에 등장하는 이제 아이들 잘 살펴보세요. 거의 어른과 동일한 얼굴 생김과 옷차림을 하고 있어요. 영유아기에 대한 독특한 특성에 대한 묘사는 없고 성인의 축소판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유아에 대한 인식이 그림뿐 아니라 중세시대 생활 전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이제 우리가 유럽 역사에서 이제 서로마가 멸망한 476년부터 동로마가 멸망한 1453년까지 약 천여 년간의 시기로서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경제적으로는 봉건제도라고 하죠. 사상적으로는 스콜라 철학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중세 사회의 영유아에 대한 관점이나 교육은 특히 기독교 교육으로 이제 영향을 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기독교는 이제 당시에 어,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았지만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380년에 로마 제국의 이제 국교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처럼 영유아를 포함한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 따라 인간에 대한 원죄 의식이 팽배해서 영아는 본질적으로 악하게 태어났고 그래서 교화되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악 설정 관점은 기쁨이 이제 원천이 되는 자연스러운 놀이에 대한 금지, 그리고 엄격한 이제 규율을 통해서 양육하고 영유아에 대해서 기본 태도를 형성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본 생활 태도라고 하죠. 네. 그리고 중세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에 순종함으로써 네, 인간을 종교적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육의 전반적인 권한은 교회에 있었고 그 교육의 목적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 있었고 그 목적에 따라 교과목이 구성되었습니다. 네, 중세 초기에 이제 기독교 교육은 자유인과 노예를 구분하지 않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겼겠죠. 그래서 중세 전반기에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인 수도원 학교는 원래 수도사를 양성하기 위해 수도원에 부설된 학교를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나중에는 수도원에서는 이제 일반 아동을 수용해서 가르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원 학교가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읽고 쓰고 셈하고 이런 기본 교과 음악, 라틴어, 문법, 시편 등을 포함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전 이제 기독교 시대이긴 하지만 이제 부모의 신분이 낮을 경우에는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유아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귀족의 소유물로 취급되기도 했고 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위생적인 환경과 빈곤에서는 유아가 가장 먼저 고통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이제 기독교의 엄격함과 평등함이 그런 것들이 두 가지의 다른 이제 극적인 얼굴들이 다르죠. 네. 그래서 종교의 영향으로 이제 엄격한 양육 방식이 적용이 됐고 가혹한 처벌이 정당화가 됐고요. 네, 유아에게 성인의 축소판으로서의 어른과 똑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그리고 종교의 영향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평등의식이 확대되면서 인간 본질에 대한 철학적인 탐구가 활발해졌다. 그리고 이제 유아 교육 철학의 기본이 마련되었지만 이제 영아 사례가 법으로 금지되기도 했던 중세 사회입니다. 그래서 중세 사회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악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성인의 축소판으로 보았기 때문에 기독교 시대였긴 했지만 엄격한 이제 우리가 교육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신분 제도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근대 15에서 19세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4세기부터는 교회 중심의 세계관이 또 무너지고 해체가 되면서 이제 문예 부흥 운동인 르네상스 운동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회에서 지배해온 신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과 인문주의로 돌아가자고 하는 문예 부흥 운동을 이제 중세 시대의 기독교의 타락과 부패를 이제 공격하면서 종교 개혁을 촉발시켰죠. 그래서 중세의 기독교전 인간 간의 반기를 들고 뭐 일본의 이제 우리가 인본주의와
네, 인본주의와 계몽 사상은 이제 영유아를 성인의 축소판으로 여겼던 기존의 영유아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지배적이었던 이제 우리가 아동이 사악한 존재라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 사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는 관점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여러 가지 영아기에 대한 교육서가 출간이 됐고 성인의 뭐 정체성과 구분이 되는 이제 영유아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시작돼서 여러 보육 사상가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코메니우스입니다. 코메니우스는 근대 교육의 아버지로 불리고 이제 체코의 모라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와 이제 교사로서 일했고 1632년 세계 최초의 교육책인 이제 대교 수학을 저술했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통적인 교육 방법을 비난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철저히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적 신념을 발달시켰습니다. 코메니우스가 쓴 대교 수학은 모든 어린이들의 교육받은 권리, 교육 원리, 그리고 교수법 등에 대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메니우스는 이 세상에서 이제 삶을 이제 삶 전체를 학교로 간주해서 이제 자연이 계절에 따라 그 시기에 맞게 진행해 가듯이 교육도 인간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그 시기에 맞게 진행해 가야 하는 학교로 나누어서 제시했습니다. 네, 이제 또 그 저서가 범교육학이라는 저서가 있는데요. 네, 태아가 학교로부터 죽음의 학교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시기를 8단계로 구분해서 네, 각 시기마다 주요한 배움이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태아기 학교, 유아기 학교, 아동기 학교, 청년기 학교, 우리가 청소년기 학교, 장년기, 노년기, 죽음의 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각 시기마다 학교라는 단어를 다 적었죠. 네, 다 적어서 이제 배우고 익혀야 될 것들을 이제 인생의 가치를 교육론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 4-1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저희가 태아기 학교입니다. 처음에 출생 전의 존재를 위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지 않은 소년입니다. 소녀의 이제 우리가 성관계를 금지하고 부부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삶의 방식과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유아기 학교는 출생에서 이제 6세까지 유아의 인격 형성을 위한 각 가정의 어머니 학교, 감각을 매개로 한 지식, 기회, 언어 교육을 이제 합니다. 예의 범절, 좋은 습관의 형성 등 도덕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발자취를 인식하고 섬기는 종교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 그리고 아동기 학교는 아동을 지혜롭고 주의 깊게 가르치는 마을 학교로서 신실하고 성실한 교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신체, 감각, 선천적인 정신 능력을 확장시키고 신체를 마음껏 발휘하는 능력, 내적이고 외적인 감각과 상상력을 발휘, 음악과 같은 예술을 통해서 이성을 사용하는 방법을 발달시킵니다. 또 청소년기 학교는 이제 우리가 언어와 예술, 문화와 학문, 덕성과 경건을 포괄하는 성숙기 학교로서 완전한 정서의 발달에 이제 그런 정서 발달 교육에 초점을 두고요. 오성의 능력을 온전하고도 명석하게 이제 이용합니다. 청년기 학교는 지혜, 도덕, 신앙의 충만으로 이제 인도하는 학교. 아카데미를 졸업한 모든 이는 정신과 정서를 환기시키고 신선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여행 학교입니다. 적절한 직업을 습득하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메니우스는 이러한 이제 전통적인 교육 방법을 비난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이제 평생 교육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로크입니다. 근대의 서양과 철학에서 이제 로크라는 학자는 이제 영국의 철학자이며 정치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의 환경에 따라서 바꾸어질 수 있다라는 백지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로크가 살던 시대에는 원죄설에 의한 아동관이 지배적이어서 아동은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엄격하게 훈육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로크는 아동의 마음은 백지와 같고 아동의 경험 하나하나가
문화가 이 백지에 새겨져서 인간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선천적인 본성보다도 후천적인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크는 아동 교육에 있어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중시해서 체육을 강조했고요. 네,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놀잇감과 놀이, 그리고 진보적인 제안을 이렇게 했었지만 이제 아동은 성인이 가르친 대로 이제 따른다는 수동적인 학습자로 보았습니다. 로크가 귀족과 이제 시민계층의 교육을 이제 뭐 구분해서 차별적인 교육을 주장했다는 점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차별적으로 교육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네, 루소입니다. 루소는 이제 근대에서 자연적인 것에 유익하며 이제 스위스 출신으로서 이제 18세기 대표적인 계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소의 근본 사상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리고 선은 다름이 아닌 자연이다.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말로 집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동은 성인이 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아동 그대로여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이고 더 이걸 거슬러서 더 빨리 열매를 맺고자고 하면 그 결과는 이제 성숙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자연적인 것에 유익하며 네 그리고 아동이 사회가 만든 인위적인 지식을 주입하기보다는 자연을 접하면서 자발적으로 학습을 유도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루소는 에밀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인간의 발달 단계를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 결혼기로 나누고 각각의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을 주장했습니다. 이 중에서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에 해당하는 주요 교육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1단계 유아기입니다. 출생에서 5세까지고요. 아동의 성장의 가장 근본이 되는 보호와 양육의 시기입니다. 충분한 관심과 사랑, 성장에 필요한 의식주 제공, 속박하지 않는 옷, 모유, 공기가 좋은 자연에서의 양육이고요. 걷기와 말하기 등은 유아 발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유아에게 필요한 것을 이제 제공하지만 양육자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이제 우리가 지배욕은 갖지 않도록 양육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아동기입니다. 놀이를 통한 신체와 감각의 발달의 시기입니다. 어른의 간섭을 최소화해서 소극적인 교육이고요. 이제 자애심과 자생력의 발달을 도모하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이제 놀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연에서 마음껏 놀이하며 능력과 욕망과 조화를 이제 시키는 이제 방안을 스스로 이제 자기가 깨닫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놀이를 통한 감각 경험이 이제 이후 초보적인 물리적인 개념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소년기입니다. 자발적인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성의 발달과 직업 교육의 시기겠죠. 그래서 놀이에 대한 열정이 생존에 유용한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변환이 되고 감각적 이성이 관념적 이성으로 발전이 됩니다. 독서를 통해서 이제 상상과 추론 능력이 더욱 발달이 되고 이제 청년기에서는 동정심의 이제 발달과 유한성의 공감을 통해서 도덕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타인과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건전한 이제 자존심과 도덕성을 기르면서 시민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루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이제 페스탈로지입니다. 페스탈로치는 이제 스위스에서 출생했고요. 루소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주의 철학을 이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가난한 집안의 아동도 부유한 집안의 아동만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고 남아뿐 아니라 여아도 교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774년에는 이제 농장을 하나 구입해서 20명의 고아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이제 운영을 했죠. 이 학교에서 이제 가정생활, 네, 직업교육, 악기교육, 쓰기교육을 통합해서 하기로 했고 1799년에는 나폴레옹이 스위스를 침공한 후 많은 전쟁 고아가 발생했을 때 페스탈로치는 자신이 세운 고아원에서 이들을 돌보기도 했고 평생 빈민층의 아동을 교육하는 데 헌신하며 빈민가의 아버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소가 아동의 본성을 선하게 본 것처럼 페스탈로치 역시 교육은 아동의 본성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의 본질은 아동의 자연적인 본성의 개발에 있다고 봐서 이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해서 교육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동에게 어머니가 가장 좋은 교사,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위한 자녀 교육 지침서를 이제 썼죠. 게르트루트는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집필하기도 했고, 이제 베스탈루치의 교육 목적은 아동의 순수하고 자연적인 본성의 개발이었다. 교육 방법은 아동의 자발성에 기초해서 감각, 지각, 관찰, 자연과의 접촉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함으로 인해서 함으로 인해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페스탈로치는 아동 보육 사상이 프레벨과 나중에 듀이한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서양의 철학과 보육에서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고대 사회의 보육 철학 그리스 로마 시대와 중세 사회의 보육 철학 기독교 시대, 근대 코메니우스 그리고 로크, 네, 루소, 페스탈로치까지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프레벨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